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요구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김 씨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직접 교도관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교도관한테 전하면서 이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음주 뺑소니 의혹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이런 죄명으로 지난 4월에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가 올해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되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 소망교도소의 교도관 A 씨가 본인이 이 이감 과정에 있어서 관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호중 씨에게 3천만 원이라는 금원을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소망교도소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다른 교도관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 국내 첫 민영교도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수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정 시설이 좀 나은 시설이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교도소가 있다는 걸 처음 아시게 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55개 이제 우리나라 교도소가 있는데 그게 딱 하나 있는 민영교도소입니다. 2010년에 개소가 됐고요. 일단 시설 면에서 뭐 다른 교도소에 비할 바 없이 훌륭하고 네.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식사를 할 때 구경교도소는 혹시나 이제 식사 과정에서 단체로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개별 각 방에 제공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데 여긴 구내식당에서 실제 교도소 직원들과 같이 똑같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용자를 부를 때도 일반 구경교도소에서는 번호로 부르는데 예. 이 교도소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400명밖에 인원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거쳐서 갈 수밖에 면접이요? 없고 예. 이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문제는 이제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교도관 A 씨가 정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전 거래는 없었고 그리고 교도관 A 씨가 이 이감 과정에서 관여한 정황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이게 예.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본인이 입소 신청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방교도소 측에서는 일단 해당 교도관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조치를 했고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민영 교정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 채용, 뭐 교육 이런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용교도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교정 공무원들이 관리하지 않고 예. 종교재단에서 직접 이 선발을 해서 교정행정을 맡기는데 이게 교정행정도 일종의 공무직이고 이 전문직입니다. 예. 교정행정 관련된 기본적인 법 체계도 알아야 되고 교정 교화를 위한 어떤 전문적인 학습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구경교도소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되고 있었느냐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교정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이런 여건도 좀 열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15일 충남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면적이 굉장해요. 축구장 27개, 넓이야 맞먹는 규모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치는 안 됐죠? 그렇죠.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빠르면 하루 이틀, 조금 더 걸리면 일주일 정도 지나야 예. 완전히 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2014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있고 이것이 연면적 축구장 27개 분량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화가 오래 걸리고 있는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골 구조물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데 예. 이게 오랫동안 그 불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또 일부는 이미 붕괴가 되어서 소방당국이 중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물류센터 안에 있었던 것들이 옷가지이기 때문에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불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붕괴 위험으로 진화 작업에 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이 다 꺼지고 나면 그래도 이제 화재 원인 규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CCTV로 확인된 바는 예. 물류센터 3층과 4층 사이에서 불꽃 현상, 그러니까 스파크 같은 게 튀는 게 이제 보였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원인이 일차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과거 이제 사례들을 보면 예.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완진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화재가 발생하기 3일 전에 관할 소방서와 기업 관계자 화재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담회를 열었는데 3일 후에 이런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형식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화재 발생이 많아서 지난 12일에 천안 동남소방서에서는 이게 풍세산단에 있는 건물인데요. 풍세산단에 있는 기업 입주자들 그리고 천안시 또 소방서장까지 해서 이 간담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랜드에서도 참석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를 막지 못한 것이 이러한 간담회 같은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네. 지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의류와 신발 등 1,100만여 점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연말이잖아요. 대목 앞두고 상품 배송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소비자 불편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00만 점이면 실제 상당한 소비 물량이고 실제 이랜드 패션 이 운영하는 지금 주요 브랜드들이 스파우, 뉴발란스, 로엠, 후아유 등 예. 우리 뭐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소실됐으면 당장의 물류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가 전국 거점 물류센터 중에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물류센터에서 대체 물류를 하기에도 실제 지금 수요를 당장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이 구매를 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당분간 받는 게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불편은 어떻게 당장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피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험 보상에 대해서도 관심 커지고 있는데 네. 향후 이제 보상 논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랜드에서 보험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공장이라든지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사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간사보험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한 4-5개 정도의 보험사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하나손해보험에서 간사보험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사보험사가 보통 한 50% 정도의 비율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보험사들이 나머지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명이 된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보험금 지급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인명피해 소식은 들려있지 않고 있는데 진화 작업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